A4 용지 크기만 한데 부처님상. 그 10장을 만들었는데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강의 주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환경하고 반야사상, 현대 과학이 비슷한 사유의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대칭. 이것밖에 없어요. 위끝 차지를 보존해야 된다는 게 대칭입니다. 그런데 힉스 바다에 헤엄을 치는 과정에서 질량을 획득해요. 우리가 빛이 되면 우리 앞에 공간은 사라집니다. 공간은 사라지고 시간은 얼어붙고 질량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빅뱅 당시에 나왔던 그 포톤이나 지금 내하고 어떻게 됐냐면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믿어? 이제는 믿어야 돼요. 지금 요 파워포인트 자료가 그 입자 물리학하고 요게 이제 CNB라 그러는데 코즈믹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 요 현상의 지금 우주론의 핫 이슈입니다. 요게. 그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상에서 측정하고 콥이라는 인공위성 올라갔고 WMAP이라는 인공위성이 또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플랑크 인공위성 측정했는 그 결과가 바로 요 밑에 요거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바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베이비 우주의 심장 박동, 베이비 우주의 울음소리를 그냥 찍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요런 도표로 나옵니다. 분해하면 요렇게 도표 나오는데 하나를 요렇게 이 웨이브가 나오는데 요게 피크점이 어디서 나오는가가 바로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그 이론가들이 예측을 하고 인원수 올라갔고 요 피크점이 대략 요 L 값인데 대략 L에 한 220 정도 L 값이 나오는 걸 예측을 했어요. 그거하고 딱 맞아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가 딱 생기면 우주 자체는 우리 우주 자체는 팽창하는 이 속도가 강속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존재는 강속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강속도가 맥시멈 속도예요. 근데 우주 자체는 그 제한을 안 받아요. 그래서 바로 그 인플레이션 시월인데 빅뱅 그 당시에 우주가 양성자보다 적은 우주가 10의 50성배의 폭발을 한 거예요. 팽창을 한 거예요. 이 팽창했다는 요것이 우주론의 지평성 문제라든지 그 평탄성 문제를 이걸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과학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증명했는 게 뭐냐면 수천억 들어가고 인공위성을 쏘갖고 베이비 우주의 사진을 찍어봤더니 그걸 분석했더니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그 간접적인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는 다크 에너지, 다크 메타, 메타. 지금 우리가 하는 92개 주기율표의 원소들은 요거 메타에 해당됩니다. 근데 보시면 요게 지금 137억 년이고 50억 년이고 이게 빅뱅 당시 요 점이 뭐냐면 요게 38만 년대입니다. 요때 보면 다크 에너지는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가장 많은 게 그 70% 넘는 게 다크 에너지입니다. 그 우주 초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근데 우주 초기에 많았던 게 뭐냐면 다크 메타입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메타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지금 주기율표에 있는 원자로 된 우주는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원자로 된 우주는 우주 전체의 4%밖에 안 돼요. 우주 전체 4%밖에 안 돼요. 우주 전체. 그리고 23%가 다크 메타예요. 우리 메타보다 훨씬 적어요. 그 다음에 많아요. 그 다음에 다크 에너지가 도미넌트. 지금은 다크 에너지에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시기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갤럭시들이 초기에 만들어질 때도 다크 메타가 먼저 있었고, 다크 메타가 거무줄처럼, 새벽 거무줄처럼 다크 메타가 있다면 그 거무줄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 이슬이 갤럭시라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힉스 보존은, 힉스 입자는 여 밑에 있습니다. 요 힉스 입자가, 이쪽에 보시면 아까 W 플러스 G제로 입자 이야기했잖아요. 요 입자, 그 다음에 글루온, 그 다음에 요 감마라서 낳는 게 포톤, 삐달갱이고, 이게 중력자입니다. 요쪽에 있는 걸 보존이라 그래요. 보존은 뭐냐 하면 악교풀입니다. 입자와 입자를 결합시켜주는 입자예요. 그게 바로 포스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장의 포스, 힘은 뭐냐면 힘을 나르는 입자가, 전자기장의 힘을 나르는 입자가 빛입니다. 포톤이고, 그 다음에 양력을 나르는 입자가 W 플러스 G0고, 예. 그 다음에 핵력, 핵 속에 쿼크와 쿼크 사이를 결합시켜주는 힘이 바로 글론이 매개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힘을 나르는 입자를 보존이라고 스핀이 정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페르미온은 잘 보시면 UD, 여기 업콕, 다운콕.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양성자는 업콕 2개, 다운콕 하나, UUD. 중성자는 UD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 요 그림 뒤에 이제 한 번 더 반복해 드리는데, 요 그림 바로 뭐냐면 요게 빅뱅입니다. 빅뱅이고, 요 부분이 요렇게 빅뱅에서 갑자기 커지잖아요. 요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하다가 요렇게 가다가 요어서 약간 꺾어지잖아요. 요어서부터 가속 팽창했다는 거예요. 요어서 가속 팽창해지는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여기 있는 다크 에너지요. 최근에 와서 더 가속 팽창을 해줘요. 예. 지금 우리가 우주를 보는 거는 그 베이비 우주의 그 심장 박동을 찍었다는 말은 뭐냐면 요 면을 찍은 겁니다. 요 면. 요걸 뭐라 하냐면 라스트 스캐터링 서페이스라고 그래요. 바로 요게 지금 우리가 130 요거 있습니다. 지구가. 요거에서 요 영역을 찍은 거예요. 실제로. 온도를 재은 거예요. 온도를 쟀더니 아주 엄밀히 재야 돼요. 그러니까 10만 분의 1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평균에서 270, 영하 한 270도쯤 됩니다. 2.7도 K. 그리고 2.7도 K가 섭씨로 바꾸면 영하 270도요. 상상을 초월할 낮은 온도예요. 그런데 그 낮은 온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는데 그게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아주 정밀하게 재야 돼요. 모든 빛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딱 쟀더니 그 영하 200도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동이 있는데 10만 분의 1도 요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37억 년 전에 10만 분의 1도의 온도의 편차가 결국은 물질을 모이게 하고 흩어지게 해갖고 지금 갤럭시가 됐고 우리 태양계가 됐고 이렇게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문 같은 거예요, 우주에. 네, 그게 이제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양성자, 중성자는 뭐냐면 이런 쿼크들을 결합시키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게 중성자거든요. 이 중성자는 업콕 2개, 업콕 하나, 다운콕 2개. 양성자는 업콕 2개, 다운콕 하나. 나머지 시그마 입자, 크사 입자, 델타 입자, 오메가 입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쿼크이 3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입자, 오메가 입자는 예측을 다 했어요. 해갖고 이걸 요 이론을 뭐라 그러냐면 그 8정도 이론이라고 그래요. 붓다의 8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 겔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겔만의 8정도 이론이라고 그래요. 예. 자, 가속기 드립니다. 여기 이제 힉스 입자 그 예측한 힉스라는 사람이고 요 백큐에서 요 백큐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떨어질 때 이게 자발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요거에 이 피지컬 백큐 요거보다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새로 생긴 진공인데 요 새로 생긴 진공의 요 입자가 뺑 돌아다녀요. 그때까지는 대칭인데 입자가 딱 스탑하면 바로 세 개가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칭이 깨져요. 네. 요걸 함수로 표현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갖고 아까 공변 미분을 하고 그 공변 미분 한 걸 2개를 곱해갖고 풀면 힉스 질량이 나와요. 그 과정을 뒤에 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변인데 뭐냐면 이게 그 게이지 입자 4개의 게이지 입자 생기는데 이게 공변 도함수입니다. 요 공변 도함수 수식을 전개를 하는 겁니다. 요거에 자 결론 말씀드리면 이 공변 도함수 속에 뭐가 들었나 하면 포톤, 광자가 들어있고 G0 입자가 들어있고 G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들어있는 부분을 분리해내야 돼요.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그 분리해내기 위해서 이 행렬을 요 시그마 값을 시그마 1, 2, 3를 집어넣어갖고 행렬식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쭉 하면 자 요런 수식이 나와요. 네, 요런 수식이 나오는데 요거에 힉스 입자가 들어있고 백큐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걸 다 전개를 하면 마지막에 그 질량 텀이 나오는데 W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는 2분의 1 VG2라는 거예요. 와,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백큐 에너지예요. 백큐 기대값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백큐 익스펙테이션 밸류에다가 G2가 뭐냐면 어떤 입자가 들어가서 헤엄을 칠 때 저항이 얼마나 커플링, 결합하는 정도 값이 요겁니다. 2개 표주면 나오고 그 다음에 G 입자는 요거
결합 개수가 2개입니다. 그렇게 되고, 자, 보세요. 이게 바로 포톤입니다. 포톤의 질량은 제로가 되잖아요. 왜? 결합을 안 했으니까. 결합을 안 했을 때는 강속도가 되는 거예요. 결합을 안 했기 때문에 질량이 제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진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다시 이제 스칼라 입자 이중항의 나그랑지안을 계산하면, 나그랑지 덴시티입니다. 요걸 쭉 계산하면 요거 마지막에 힉스 질량이 나와요. 힉스 입자도 힉스 바다에서 질량을 얻어야 돼요.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힉스 입자 질량은 4개 변수 람다에다가 요 V, 바로 100Q, 진공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결론, 너무 단순해요. 모든 입자는 진공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진공묘유요. 참으로 진공묘유. 네. 과학을 저렇게 그림으로 풀어내실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저는 전부 다 기호고 뭐고 제 입장에서는 전부 그림이었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그림을 봤던 것 같고,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참 좁고 작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박사님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기호, 싸그리 외우세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고 그냥 그림을 그리라는 대로 그려봤고, 마치 제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이나 이런 연부를 외우는 것과 같이, 과학 공부도 이렇게 뭘 알아야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르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 안에서 내가 온 길을 알게 되고 길을 찾아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입자, 이 판넬이 여러분들 이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입자 물리학에 보시면 입자는 페르미온하고 보존으로 구분이 되고, 이 보존에 지금 보시면 WG0 있지 않습니까? 요 입자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전한 모델이에요. 이거는 독립적으로 다른 다 찾아냈던 거고, 요걸 발견, 특히 요 세 개가 어떻게 질량을 얻었는가를 알게 되면서 빛이 뭔가를 이해해버린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빛 속에 살잖아요. 네. 그래서 우주에 4가지 힘이 있고, 이제 차지들이 있고, 요겁니다. 요 입자들. 요게 빛. 그러니까, 중력을 전달해주는 입자는 그래비톤. 난옛 오브저버다.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중력자는. 근데, 위크 힘을 전달해주는 입자는 W 플러스 마이너스 G죠. 요 3가지 입자 발견됐고, 그 다음에 전자기 상호작용을 전달해주는 입자는 요게 포톤. 다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스트롱 포스는 글론이 해준다는 거예요. 참 이게 과학이 참 놀랍고 위대한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 하면, 우주가 그 온도를 주면,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우주가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사람들 그 건강 체크하는 건 가정 중에 온도를 재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뭐든지 온도를 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주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는 우주의 온도를 재면 돼요. 그러면 우주가 100만 년 전에 우주의 온도가 어떻고 10억 년 전에 우주의 온도가 어떨까를 하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네,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게 바로 연력학이요. 연력학 법칙을 쓰면, 이 법칙을 써갖고 이걸 미분 형태로 해갖고 쭉 풀면 우주의 밀도하고 시간하고 관계가 나와요. 더 풀면 좀 빠르겠습니다. 바로 요 기초적 결과식인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시간, 요걸 초 단위로 주면 됩니다. 요 초 단위를 시간을 주면 그때 온도가 나와요. 그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자, 우주가 빅뱅 딱 하고 나서 100만 분의 1초가 지났을 때 에너지가, 온도가 어떤가 빨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만 분의 1이면 10의 6성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보면 분모에 루트에 10의 6성 들어가 있으면 요거 루트 취하면 10의 3성, 역수 취하면 10의 마이너스 3성, 10의 마이너스 3성 100만 분의 1이니까 아까 걸로 100만 마이너스 6성이잖아요. 마이너스 6성을 루트 취하면 마이너스 3성, 그걸 역수로 취하면 플러스 3성.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10성에다 플러스 3성 더해주면 10의 13성이 돼요. 10의 13성도를 이걸 에너지로 바꾸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의 9성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제가 왜 그 길게 이야기하는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0의 구성 일렉트론 볼트를 질량으로 바꾸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게 그 양성자 질량이 됩니다. 거의. 그 말은 뭐냐 하면 우주가 빅뱅 터지고 나서 100만 분의 1초쯤 됐을 때 양성자가 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양성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야기할 때 막 땀을 흘리고 할 때 이게 전부 다 물이잖아요. 그게 물이 H2O. 그럼 그거 다 수소가 전부 다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양성자들이 100만 분의 1초, 뭐 중성자뿐만 아니라 모든 입자가 언제 출현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우주에 여러분들 무수하게 많은 수백 개 되는 입자가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입자는 딱 3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입자는 붕괴가 됩니다. 여기 있는 큰 입자들은 10의 마이너스 20성 찰나적인 순간밖에 못 만들어내요. 그냥 사라집니다. 포에버, 영원히 남는 입자는 바로 양성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은 이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우주, 지금 베이비 우주를 찍었는데 베이비 우주의 온도입니다. 온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온도를 어떻게 재느냐면 그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이 WMAP이라는 인공위성이 가갖고 계속 우주 전체를 그냥 흐름을 찍습니다. 뭘 찍느냐 하면 우주 모든 곳에 온도를 잽니다. 그 마이크로웨이브로, 웨이브로 온도를 재갖고 그걸 축구공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투영을 합니다. 온도 값을. 그걸 색깔로 표시합니다. 네, 그게 뒤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색깔로 표시한 지구본 같은데 색깔로 표시한 그 온도를 평면으로 곡선으로 표현하면 이런 곡선이 됩니다. 이 곡선에 우주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속에.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해내는데 여기 보시면 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COB, 코베 위성이 뭐냐면 1992년도에 우주로 올라갔어. 이거 연구한 사람들 그룹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공위성 쏘갖고 했는데 요거는 분해능이 7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WMAP이라는 인공위성이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했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측정이 안 돼요. 요거밖에 몰라요. 우주로. 이 우주는 우리가 알고 싶은 이 값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인공위성은 이걸 쏜 거예요. WMAP라는 인공위성 쏘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픽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전 세계가 완전 경각을 한 거예요. 드디어 우주가 평평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주를 조금 해보면 우주가 만약에 그게 오메가 값인데 오메가 값이 1이 아니면 지금 같은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빅뱅 당시에 오메가 값이 0.001%만 달라져도 1하고 1.000001이든지 1점 마이너스 조금만 차이가 나도 우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우주가 돼요. 근데 지금 같은 우주가 되려면 반드시 이 값이 1이 돼야 된다는 걸 예측을 해왔어요. 근데 측정을 했더니 바로 1도에서 나오는데 요 1도에서 각도로 1도쯤에서 그게 나올 때 우주는 평평하다는 걸 예측을 했는데 이거 측정해봤더니 딱 그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 세계를 보면 이게 바로 식물의 강합성인데 우리 모든 지구상의 에너지도 이 빛 에너지에 의해 갖고 물이 분해되면서 이게 이제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 입자 물리학의 빛이다, 뭐 양성자다, 전자다 이야기들이 우리의 구체적 식물, 동물 세계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자 물리학 강의를 들으면 와, 그건 너무 황당한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사는 햇볕,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열매가 있고 내가 말을 하고 사랑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매듭없이 전자기 상호작용의 일련의 흐름들이요.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빛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적으로. 그거에 맞춰갖고 일렉트론이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만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현상을 딱 3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포톤이 여기서 저기로 이동한다. 일렉트론이 여기서 저기로 이동한다. 일렉트론이 포톤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 요 3가지요. 자, 다시.
이제 생멸편으로 돌아왔어요. 자, 지금까지는 진여문에 해당되는 입자 물리학을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생멸편은 뭐냐면 우주가 출현했어요. 그럼 출현한 우주의 가장 핵심이 베이비 우주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동일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강의에서 제가 어떤 얘기 대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칭이 깨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대칭이 숨겨져 있거나 대칭이 사실은 깨져 있지 않고 숨겨진 대칭이 우리한테는 깨져처럼 보인다는 게 이게 묘미예요. 그래서 대칭밖에 없고 그 대칭의 붕괴가 우주도 만들었고 당연히 생명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요. 그래서 보시면 요쪽에 들어가는 데는 요 곡선을 찾아야 돼요. 이게 바로 빛의 곡선이에요. 우주에는 모든 빛을 내는 입자들은 물질들은 그 빛을 파장대로 여기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대로 빛 알갱이 개수를 카운트해 보면 요런 곡선을 가져요. 이걸 막스 프랑크가 연구해갖고 이 곡선을 찾아냈어요. 이 곡선의 수식을 찾았어요. 그리고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지구상에 출현해요. 바로 요서. 그래서 이게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요게 마지막 그 원이 빅뱅입니다. 그 다음에 빅뱅에서 두 번째 원이 바로 뭐냐면 요거서 요까지가 38만 년입니다. 요 두 번째 원을 측정했다는 겁니다. 원이 아니고 축구공 껍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축구공 속에 들어가갖고 축구공 속에 지구가 있고 축구공 껍질의 맨 바깥이 빅뱅이고 그 축구공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껍질 두께. 그게 바로 그 두께 속에서는 빛이 못 나와요. 그러면 안에서 봤을 때 그 안쪽 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라스트 스캐터링 서페이스라고 그래요. 빛이 마지막 충돌해갖고 빠져나오는 그 서페이스예요. 그걸 그 표면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밝혀진 거예요. 자, 이게 한 가지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데 한꺼번에 이게 이렇게 아주 스무스한 이런 곡선을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상식선에서 연못에 큰 돌, 적은 돌 막 해갖고 던지면 파동이 여러 종류 파동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던지는 돌의 크기가 무한대로 다양할 것 같으면 그 생기는 파동이 다 더해지면 팽팽한 제로가 돼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제로가 되면 이런 측정이, 이런 곡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피크가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큰 웨이브나 적은 뭐 동시에 오실레이션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오실레이션 하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니까 우주가 가속 팽창했다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요즘, 자, 이거 뒤에 나옵니다. 요렇게 동시에 오실레이션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모아지는 거예요. 보관 강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이론은 이제 틀렸다고 판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했던 게 아니고,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설명드립니다. 빅뱅이 탁 터지면 우주가 급팽창을 하는데 너무 빨리 팽창하다 보니까 빛 속도로도 못 닿는 영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이후에 38만 년 됐으면 원의 지름이 빛으로 가도 38만 년 걸리는 가장 큰 원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우주가 이 원 바깥에도, 이 영역 바깥에도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더 빨리 팽창하기 때문에. 빛 속도로 팽창하면 이렇게 팽창하는 거예요. 더 빨리 이렇게 팽창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역들 있잖아요. 이 영역들은 어떻게 되냐면 빛으로도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들은 얼어붙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인가가 적용이 안 돼요. 우리 우주 속에 있어요. 우리 우주 속에 베이비 우주 속에 있었는데 이게 너무 빨리 팽창해갖고 우리한테 신호를 보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들이 잘 보세요. 이 원이 38만 년에서 40만 년, 50만 년 되면 원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강속도로 달리니까. 이 강속도로 달리면 원이 커지면 얼어붙었던 영역들이, 얼어붙었던 호수 가장자리가 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으로 이렇게 녹기 시작하면 녹는 그 영역 전체 그 인가로 들어오는 이 영역들이 함께 오실레이션 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함께 오실레이션 되는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예. 그 점이.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자, 점선을 끄는 게 바로 어쿠스틱인데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해요. 이렇게 웨이브를 그려요. 그 입자들이 태초의 우주의 포텐셜 웰 속에서 율동을 하고 있는, 함께 율동을 하고 있는 그 율동의 리듬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요 밑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쿠스틱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게 레이트 인테그레이티드 울프 삭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울프 삭스는 학자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빅뱅 당시에 빛이 130년 날아오는 동안에 갤럭시를 막 통과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갤럭시가 있으면 이쪽에 중력이 있어요. 그럼 이 중력장을 포톤이 지나가면 영향을 받아요.
태양 주위를 빛이 지나가면 휩니다. 그걸 측정을 해갖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 태양 하나는 우주 전체로 보면 거의 좁쌀 하나밖에 해당이 안 돼요. 보통 이게 빛이 가면 휘는 게 슈퍼 클러스터 해갖고 갤럭시가, 1000억 개 별이 모인 갤럭시가 수천 개 모여있는 공간을 빛이 심지어 수억 년에 걸쳐서 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 빛이 오면 우주 공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질량 덩어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잃고 얻고 하는 그 과정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때가 지금 이 L값이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고 관계 있는데 이거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커요. 이게 숫자가 적을수록 큽니다. 그 빅뱅, 그러니까 138만 대 굉장히 38만 대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빛이 자유롭게 되고 그때 그 자유롭게 된 빛을 측정하면 울퍼삭스 이펙트가 정확하게 나와요. 자, 그런 걸 다 한 3가지 결과를 중첩시키면 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공위성입니다. 이 인공위성이 요 면입니다. 요 면. 요게 빅뱅 이후 38만 년 됐을 때 처음으로 요때 빛이 나와요. 그 빛을 2000년도 무렵에 저 인공위성이 쟀어요. 측정을 하고 요게 바로 베이비 우주의 울음소리예요. 그대로 재인 거예요. 자, 이게 디커플링이란 말이 뭐냐 하면 빛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우주, 그러니까 빛이 전자하고 충돌하지 않고 독립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독립된 빛을 이게 뭐냐면 이게 온도 분포가 다른 겁니다. 이거 얼룩덜룩한 게. 이게 붉은 거하고 저 파란색이 온도가 10만 분의 1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예. 그런데 전체 우주, 이거 전체 우주입니다. 전체 우주에 38만 년대 몸 전체에 체온을 쟀다 생각하면 돼요. 정확하게. 기가 막히죠. 이 온도입니다. T가 온도입니다. 온도의 평균 온도에 대해서 얼마나 바뀌는가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평균 온도에 대해서 몇 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10만 분의 1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이걸 구좌표로 표시했고 이걸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피크 나오는 요 점이 이 L 값이 얼마 때 200 정도에서 이게 나오면 우주가 평평하다. 그걸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요 부분 값이 왜 중요하냐? 요 두 번째, 세 번째 픽이 왜 중요하냐? 바로 두 번째 픽에서 베리언 덴시티가 나와요. 우주 전체 물질, 소위 주기율표에 있는 92가지 엘리먼트가 우주 전체 몇 퍼센트 가는가? 그게 4%밖에 안 된다는 게 여기서 측정도 나와요. 그 다음 다크 메타가 23% 됐다는 게 다크 메타가 여기서 측정됩니다. 요 봉우리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게 우주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개 팀이 매달려갖고 자,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파워포인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바로 보세요. 나사에 있는 과학자가 이걸 큰 축구공처럼 만들어갖고 설명하는데 누구한테 설명하는 줄 알아요? 퀸 엘리자베스 2세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국 여왕을 모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애니메이션인데 여기의 패턴이 여기 보세요. 이 바가 지나가는 동안에 여기 이제 10, 100, 1000인데 숫자가 낮을수록 이게 큽니다. 뭔지 모르잖아요. 점점 가면 세분화되죠. 네. 그래서 요 사이즈를 갖고 많은 정보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요 패턴을 잡으세요. 1990년도에 코비 위성은 이렇게 분해능이 7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못 얻어요. 그 다음에 WMAP, 그다음 지금 플랑크 위성. 놀라워요. 지문처럼 생생하게 베이비 우주의 온도를 정확하게 재요. 네, 이렇게. 이게 우주가 여기서 가속 팽창되고 요거 38만 년 때 요걸 찍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런 갤럭시들 다 만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요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요때 요걸 삐치고 포톤이 빠져나온 거고 포톤이 빠져나온 38만 년에 뭐가 일어났다 그랬죠? 왜 빠져나왔다 그랬어요?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포톤하고 충돌을 안 하니까 포톤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어디 갔느냐 하면 양성자 주위를 돌게 된 거예요. 양성자 주위를 전자를 도는 요걸 뭐라 그래요? 이걸 수소 원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주에 수소가 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70%가 수소입니다. 결국은 별이 출현한 거예요. 저 현상이 바로 이 현상이 별이 출현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저때
요때 빛은 빠져나가고 수소 원자가 출현했기 때문에 38만 년 때 지구상에 수소 원자가 출현합니다. 그 수소 원자가 지구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모든 것 다 하잖아요. 물을 만들고 생명을 만들고. 그럼 생명은 언제 시작했느냐? 바로 요때를 하면 돼요. 이게 다크메타입니다. 그 다음 요게 요 보라색이 양성자입니다. 간단히 하면 요게 빛입니다. 붉은색이. 그러면 지금 뭐냐면 요게 지금 G값이 대략 1100쯤 될 때 요게 0.38 요게 38만 년입니다. 빅뱅 이후 38만 년 됐을 때 지금 빛하고 물질이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전에는 이게 자 완벽하게 붙어 있죠.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지금 자 보세요. 이게 빅뱅 이후에 한 14,000년 됐을 때도 빛하고 물질 양성자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자 이 다크메탄 줄어듭니다. 다크메탄 줄어드는데 여기서 보면 38만 년 됐을 때 분리돼요. 딱 분리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자, 이게 지금 최근 천문학에서 하디스인데 이게 뭐냐면 자, 빛하고 물질이 분리됐으면 분리되고 나면 물질은 그대로 있어요. 한동안 고드름처럼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율동을 같이 하다가 빛이 쑥 빠져나간 거예요. 아주 허전해진 물질이 우뚝선 망부석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빅뱅에서부터 얼마냐면 대략 5억 년 떨어졌어요. 5억 년 지났을 때 이렇게 망부석이 서야 돼갖고 그 글이 대략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메가파세크입니다. 여기 이제 1파세크가 3.26 강량이 있다면 여기다 3 정도 곱해줘야 돼요. 그럼 대략 5억 년쯤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기 중에 이게 밝혀졌는데 반지름을 5억 강년으로 반지름을 그리면 빅뱅 당시에 38만 5억 년 반지름을 그리면 그 5억 년 반지름 속에 갤럭시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플랑크 위성입니다. 자,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어떤 세부적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최근 한 5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이 베이비 우주를 측정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도움과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유럽 공동체에서 플랑크 위성을 쏘아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주가 38만 년 된 우주를 찍었습니다. 여도. 그래서 온도 편차를 보세요. 마이크로 켈빈입니다. 네. 그래서 대략 10만 분의 1도. 진짜 우주의 온도가 딱 한 값이라면 여러분 또 지구도 존재할 수 없어요. 온도 차가 있어야 물질이 모이거나 흩어지잖아요. 온도가 다 하나밖에 없다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또 했어요. 그러면 온도의 상한 이 베리에이션, 플락츄에이션 얼마 될까 했더니 실제 이제 그걸 재기 위해 갖고 WMAP 인공위성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이게 자 여기는 온도가 하나잖아요. 이 색깔이 온도라 보시면 하나요. 요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뭐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우주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올랐더니 아주 작은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요 색깔 따라 10만 분의 1도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10만 분의 1도 차이로 별들이 생기고 갤럭시가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네. 그거 초기 연구를 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조지 스무트가 이 분야를 거의 30년을 올인했는데 이게 유튜브 비행기입니다. 첩보기. 그걸 빌려갖고 공군 당국의 허가를 받고 이 측정 장비입니다. 이렇게 많은 측정 장비를 싣고 올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고공에서 찍었고 이거 보세요. 이게 조지 스무트라는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고. 이게 이제 아까 우주 쟀다는 게 이 두 방향에서 오는 온도를 재는 겁니다. 마이크로 온도를 재갖고 그 온도 편차를 재는 거예요. 자, 이거 대단하죠. 요게 맨 바깥 표면이 빅뱅이고 요 안이 38만 년에 있던 베이비 우주의 온도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이제 지구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요거는 한번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가를 한번 비유를 들어주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그 노렌츠가 노벨상 받았던 가속기입니다. 가속기가 손에 이렇게 들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커졌나 하면 26kg가 됐어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학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지난 30년 동안 발전했는 과학이 지난 1000년 동안 했는 것보다 더 발전했어요. 그럼 앞으로 10년간 과학이 우리를 어디로 갈고 할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정 목사님이 이런 아주 큰 이렇게 발심을 해서 이런 걸 하고 또 만난 그 무형문화재 이경자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불교의 새로운 바람이라고 봐요. 우리 시대가 천년 전 이런 불교, 물론 아주 많은 문화유산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당대 또 문화유산을 만들어잖아요. 이게 바로 21세기의 다보탑, 석가탑이 될 수가 있죠. 예, 다른 절은 다 사라져도 이런 금속에 새겨놓은 이거는 거의 영원히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과학하고 만나야 돼요. 과학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빨리 발전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실 때 단순히 예술 작품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적어도 우리는 그거 하나는 알아야 되겠다. 별에서 와서 별로 가는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도 알고 싶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걸 알려드리고 싶고 그냥 화려함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깊은 삶의 원리와 세상의 이법이 스며 있는 그런 작품이라 훨씬 더 제 깊은 그 이성적 감성과 또 이렇게 깊은 우리 의식 세계를 이렇게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다시 생물편은 무상이요. 말 그대로. 예, 무상이기 때문에 붙다가 재행무상. 예, 재행무상. 자, 무상이란 말은 뭐냐면 컨스탄트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든지 계속 바뀔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이 초록색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초 단위로 바뀌는 거 보세요. 고정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끊이면 율동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세포 속 기관이 보통 뭐 한 20-30분마다 두 개로 분절해요. 근데 이걸 잘 측정하면 이 망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다른 것도, 자, 두 번째, 무화. 네. 보세요. 요거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캡처한 건데, 이 초록색은 액틴 필라멘트예요. 이 주황색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우리 동물의 몸무게의 반이, 물을 빼면 몸무게 반이 미토콘드리아 무게예요. 미토콘드리아는 보통 세포에 수백 개 들어있어요. 가장 많은 게 여자의 난자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20만 개나 있어요.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옛날에 독립된 박테리아였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럼 우리는 이동하는 미토콘드리아 식민지예요. 그럼 내가 누구라고 주장할 것도 없어요. 특히 신경세포에 더 많아요. 신경세포 마지막 시냅스에 그 하는 스파인에 미토콘드리아들 그쪽까지도 막 있어요. 부분까지. 그러면 이 모든 박테리아들이 돌아갔고 이 키메라처럼 만들어진 게 우리의 세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물의 영록체도 독립된 DNA가 있어요. 독립된 DNA가 있다는 것은 옛날에 독립된 생명체라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나라고 할 거 없어요. 그래서 ATP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요겁니다. 지금 ATP 합성 효소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실제 미토콘드리아 내막인데 이 점처럼 바뀐 게 ATP 합성 효소입니다. 그래서 ATP 분자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보면 미토콘드리아 안에 DNA가 있어요. 제법무화. 네, 여기서 보시면 강합성하고 호흡입니다. 요게 호흡이고 요게 강합성입니다. 요게 식물잎에서 나타나고 이거는 모든 동물, 식물,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요 미토콘드리아 있잖아요. 요 미토콘드리아 요거 초록색이 요게 바로 뭐냐 하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 다른 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싱싱하지 못해요. 나이가 들면 힘 붙여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 문제나 노화 문제의 일부 주범이 이 활성을 잃은 미토콘드리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상당히.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잡으세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식물이 강합성을 해갖고 모든 에너지를 만드는 포당을 만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글루코스를 만드는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 분해돼서 양성자하고 산소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상의 모든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가 출현했어요. 근데 우리 동물이 호흡하잖아요. 식물도 호흡하는데 보면 이 동물의 호흡은 뭐냐면 체중 가면 양성자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물로 바뀌는 거예요. 요약하면 강합성은 뭐냐면 물이 산소로 바뀌는 과정이고 호흡은 산소가 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가장 핵심이. 네. 그래서 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걸 만다라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강의 제목이 유니버설 다르마 혹은 유니버설 만다라인데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생명의 만다라를 감상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다라요. 우리 브레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 만다라요. 이거 작년도 요거 하나를 갖고 4시간 강의했던 저 수첩을 그냥 한 건데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거대한 신경세포, 신경세포에 만나는 요게 요 위에 시냅스예요. 요 시냅스를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확대하면 여기서 케미칼을 분비해요.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걸 분비하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상호 율동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나트륨, 칼슘 다 그거는 우리는 슈퍼노바를 또 이해해야 돼요. 다른 별의 폭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런 엘리먼트가 우리 태양을 만들 때 같이 섞여 들어왔다가 바로 무거운 엘리먼트들이 우리 지구를 만들고 생명이 출현하고 그 속에서 칼슘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분야인데 보시면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포도당입니다. 자, 포도당 주사 맞으면 왜 1시간 내로 머리가 생생해지지? 그렇게 힘없다고도? 바로 이 포도당이 결국은 세포 속에서 10단계를 거쳐갖고 피루부살이 되고 이게 미토콘드리아 속에 들어가서 TCA 사이클을 돌면서 여기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이어서 관계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삼겹살을 먹어도 이 속에 지방 분해되는 과정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전체를 지금 화면에 잠깐만 한번 보세요. 이 화면에 있는 원자들을 보면요. 딱 몇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카본 C, 수소 H, 산소 O, 그럼 질소 N, 그 다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 전체를 공부하는데도 가장 핵심 엘리먼트가 수소예요, 수소. 그 수소가 전자를 잃어버린 게 양성자예요. 그 양성자가 많아지는 걸 산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산성, 알칼리 이야기하잖아요. 그 양성자 농도를 산성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양성자가 많으면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산성이, 그 산이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빅뱅에서 온 거예요. 양성자가 업콕이 2개, 다운콕이 하나 모여서 그렇게 되니까. 자, 다시 이제 우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주에 내가 지금까지 잃어봤던 이 만다라가 이 다 생각 작용이 뭐냐 하면 딱 하나입니다. 이쪽에서. 이걸 보면 더 간단해져요. 요겁니다. 요거 하나 본 거예요. 요거 하나. 우주의 4가지 중에 요거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우리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일어나는 작용은 전자기 상호작용이 90%예요. 네. 우리 할 때는 뭐, 중력, 우리 브레인이 일어나는 거는 거의 다 전자기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강의의 핵심 뭐냐면 우주를 볼 때는 전자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작용이 뭐냐 하면 위크 차지, 이야기했죠. 위크 차지만 이해하시면 그게 바로 힉스 메커니즘이고 우주에 있는 전자기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힘을 그걸로 출발해서 설명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이. 자, 그 다음에 우리 태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태양도 거의 70%가 수소입니다. 그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 태양이 팽창합니다. 나중에 앞으로 40억 년 지나면 태양이 팽창해갖고 지구는 태양 속에 들어갑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쨌든 우리는 다 죽어요. 뭐, 너그자고 한 50억 년까지도 못 버텨요. 다 죽어요. 그렇게 와요. 그 다음 태양은 어떻게 돼? 마지막에 이렇게 돼서 외곽가스를 다 분비하고 코 하나 남아요. 심은 남아요. 그 심이 뭐냐면 다 타고 나면 가운데는 까만 숯이 돼요. 탄소. 거대한 탄소가 암적을 받으면 뭐가 되냐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지금 우주에는 다이아몬드 별이 무지하게 많아요. 많이 발견됐어요. 우리 태양도 나중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탄소로. 어떤 시인의 시에 그런 게 있어요. 별빛이 바위에 스며들어 꽃이 피었네. 이게 어느 시집에서 봤는데 이건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엄밀한 사이언스입니다. 별빛이 바위에 스며들어 꽃이 피었네. 이게 바로 지구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대륙에 우리 식물이 결국은 바위가 분해돼갖고 흙이 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순환할 뿐이에요. 저는 오늘 강의에서 계속 한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자로 구성됐다는 건 다 알잖아요. 이건 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 내 원자를, 내 몸을 구성했던 원자는 다 어디 갈 건가? 이거 물어보면 돼요. 이거가 바로 자연과학이 궁극적으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진공이 뭐냐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진공 장비라 있잖아요. 백큐를 뽑으면 그 진공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원자들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 속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기가 뭐냐면 에너지가 미니멈 되는 상태인데 물질이 하나도 없는 그 빈 허공이
입자하고 모든 걸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그 빈 진공하고 진공이 바로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든 바다라는 거예요. 그 우주의 그 진공에서 우주의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힉스 메커니즘이고 그 우주의 진공의 바다는 빈 공간이 아니고 바로 위크 차지라는 위크 차지라는 전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크 차지가 보존되어야 된다는 이게 바로 대칭이에요. 그래서 대칭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론은 우리는 대칭이에요. 대칭은 다른 말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게 바로 진여고 공이고 법성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다르마예요. 다르마를 뒤집으면 바로 우주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수고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뭘 물어야 될지 혹시 아시는 좋아요. 현무선이. 예. 네. 그래서 그 그랜드 유니파이스라고 지금 스탠다드 모델 오늘 이야기했던 그 다음 버전이 나도 세상에 사라지고 저 작품을 남긴 작가도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진실한 그 진리의 세계는 언제까지나 영원 불변이고 그리고 또 빛의 세계가 영원 불변인 것처럼 그리고 또한 유니버셜 랭귀지 또한 영원 불변일 것이다. 그런 세계가 이 자리에 우뚝 있음을 상징적으로 작품으로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